목포시장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만으로 제명했던 민주당이 경찰의 무혐의 결과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무줄 잣대와 불공정 경선에 분노한 목포 시민들이 민주당의 오만에 반민주당 연대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클럽을 다녀온 뒤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다 돌연사한 20대 남성의 몸에서 치사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전남에 화약고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했던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무혐의를 받고 민주당 비대위의 사과와 자신을 포함한 경선을 요구했었는데요. 당장 내일이 경선인데도 민주당 비대위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제명 결정이 성급함을 넘어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잣대란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을 제명시킨 민주당 비대위의 사과와 본인을 포함한 3자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성추행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돼 제명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이 경선이라 민주당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데도 비대위는 묵묵부답입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박홍률 후보의 요구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도 보지 않고 박 후보의 제명을 결정한 비대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성급했고 무책임했던 겁니다. 입당 원서 유출과 관련해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 후보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이중잣대란 비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해서 3자 경선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들 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누가 그 조언을 해도 듣지도 않고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들 갈 길 가겠다 하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혐의를 받았으니 경선이라도 참여하게 해달란 후보자의 간절한 호소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민주당. 아나무인식 태도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무줄 잣대 공천과 불공정 경선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와 투서만으로 어떤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하고 경선을 파행으로 몰고 간 어떤 후보는 감싸는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목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요. 민주당이 오만에 맞서 시민들로 구성된 사상 초유의 반민주당 연대 움직임이 일면서 민주당 심판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초 성추행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를 제명 조치했습니다. 박홍률 후보는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맞섰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2차 가해로 규정했습니다.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서둘러 제명을 결정했고 경선 기회를 박탈당한 박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달 뒤 경찰은 박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경선을 앞두고 당원 정보 유출 파장을 일으킨 김종식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관대했습니다. 8천 명의 당원 명부 유출로 불거진 불공정 경선은 인정하면서도 원인 제공자에게 어떤 페널티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원 정보 유출은 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원 경선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중대 사안으로 당원들의 집단 반발까지 일었지만 귀를 닫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당은 이중잣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잣대 기준을 대는데 저희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요. 특정 후보를 구하기 위해 상식을 벗어난 민주당의 독선에 급기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의 고무줄 잣대 공천과 불공정 경선은 시민의 참정권을 부정한 파행적인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시민주권회복연대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에서 반민주당 정서가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목포 시민들은 민주당에 애정이 각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무책임함을 더 드러내고 시민들을 오히려 우롱하기까지 하는 그런 행태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고무줄 잣대 같은 기준의 입김 공천, 특정 후보 살리기로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민주당. 대선 패배 이후 개혁 공천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성찰 기회로 삼아야 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밀실 구태 정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암군수 재경선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배용태 영암군수 예비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비대위가 공정과 상식을 저버렸다고 비난한 뒤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동평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어 우승희 예비후보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덫에 걸렸다고 하는 등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승희 후보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재경선은 당에서 면밀히 검토 후 중대한 사안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오하근 예비후보가 현직 시장인 허석 예비후보를 누르고 공천됐습니다. 장흥군수 후보에는 김성 전 장흥군수, 완도군수 후보에는 현직 군수인 신우철 예비후보가 공천됐습니다. 순천시장 공천을 받은 오하근 전 도의원은 50.17%를 차지했고 장흥군수 경선은 51.95%를 차지한 김성 예비후보가, 완도군수 경선은 현직 군수인 신우철 예비후보가 50.21%로 승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입장문을 내고 당원 명부 유출과 소병철 국회의원의 개입 의혹 등 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후보는 민주당 순천시장과 시도의원 경선 과정에서 탈락 후보들의 불공정 경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시도의원 후보자들에게 소 의원이 상대 후보를 지지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에선 오하근 전 도의원이 50.17%를 차지해 현직 허석 시장을 0.34%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친구들과 클럽을 다녀온 뒤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다 돌연사한 20대 남성의 몸에서 다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마약 투여량이 치사량이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친구들과 클럽에 다녀온 20대 남성 A씨가 귀가하던 차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 2명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 다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 다량이.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7시에 사망한 거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A씨의 혈액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2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으며 농도가 치사량 초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A씨와 친구들은 지난 4일 밤 11시쯤 클럽에 들어가 어제 새벽 3시 반쯤 나왔습니다. A씨의 친구들은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클럽 역시 자신들과 A씨의 마약 투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다 오픈된 가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하고.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친구들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오늘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째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에 화약고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은 특별법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천 NCC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2월 11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불과 2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협력업체가 열 교환기를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였습니다. 이탈된 큰 카바 주변에 여러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컸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지난 10년 동안 17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의 화약고 여수 국가산단에는
현재 300개의 석유화학 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데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카메라 400대를 통해 24시간 환경 안전 상황을 감시하는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대기업들은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반면 위험한 업무가 많은 영세 협력사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비용과 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직접 대응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채용이라던가 인원 증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비용과 맞물려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아직도 산재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계는 중대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각종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 낙찰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비우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시설들도 이 생산을 멈추거나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철야 작업을 강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분명한 처벌 규정을 우려하는 경영계와 적용 대상과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 모두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는 여수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 넘은 여수산단의 노후 설비를 개선 지원하기 위한 여수산단 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여수산단뿐 아니라 광주 전남 전체 산업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비해 사망사고가 38% 정도 줄어든 걸로 조사됐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4월까지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0건으로 1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의 사고로 16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발생 빈도로는 38%, 사망자 수로는 19%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중대재해가 감소한 것은 사업주가 이건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서 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중대재해법의 사고 예방 효과는 낮습니다.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전국 6개 지역청 가운데 호남 지역이 10.7%로 가장 적지만 1분기 사망자는 23명으로 위험 사업장이 더 많은 대구청보다 오히려 6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광주 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데 처벌보다는 사전에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한마음으로 세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100일째,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국내 최대 연안 여객선사인 시월드 고속회리가 진도 제주항로에 쾌속 카페리를 운항합니다. 오늘 취항식을 갖고 운항에 들어가는 산타모니카호는 길이 75.7m, 3,500톤 규모로 606명의 여객과 86대의 차량을 싣고 진도에서 제주까지 직항 운항 시 9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초쾌속 카페리 선입니다. 이번 취항으로 제주 관광과 연계해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진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됨에 따라 오늘 밤부터 인근 9천여 세대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5일 조선대 인근 지하철 2호선 토목공사 과정에서 대형 배수관이 파손돼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아침 8시까지 동구 지산동과 산수동, 서남동, 북구 두암동 등 9,500여 세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고 복구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본부는 단수 예상 세대를 대상으로 비상용 생활용수를 미리 저장해 놓으라고 안내하는 한편 공사 이후에도 흐린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수질 상태 확인 이후 사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제50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주제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합창, 유공자 표창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